제가 한동안 꽂혀서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다녔던 질문이 있어요. 너 죽기 전에 뭐 하나 먹고 죽을 수 있으면 뭐 먹고 싶어? 이걸 제가 좀 지인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다녔는데 답변이 되게 다양했어요. 뭐 삼겹살, 연어초밥, 뭐 스테이크, 제가 아몬드 봉봉까지 들어봤어요. 그런데 저는 몇 년째 교촌 허니콤보라고 말하고 있어요. 이걸 제가 저희 어머니께도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저를 엄청 짠하게 보더니 그날 한 마리 시켜주셨어요. 게이득. 치킨 업계 1위가 어딘지 아세요? 많은 분들이 BBQ 아니냐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 좀 맥 빠지는 소리겠지만 작년에 BBQ가 업계 3위였어요. 그럼 BHC가 1위인가? 아니요.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교촌치킨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. 무려 14년부터 1위였어요. 2020년 교촌치킨 매출액이 4,400억 원이에요. 교촌치킨 보통 한 마리에 한 2만 원 정도 하죠? 하루에 6만 마리 판다는 거예요. 엄청나죠? 오늘의 이야기는 구미 구멍가게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을 제패한 치킨 업계 1위 교촌치킨의 이야기입니다. 교촌은 1991년에 처음 생겼어요. 교촌 쇼핑백 보면 이 숫자 적혀있죠? BBQ나 BHC는 다 대기업 출신의 쟁쟁하신 분들이 나와서 차린 건데 교촌은 그런 거 없어요. 교촌 창업자가 권원강 대표인데 권 대표는 트럭에 채소 싣고 다니면서 판 적도 있고 인도네시아 건설 현장도 가고 또 택시 운전도 했어요. 그러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택시 면허를 팔아서 통닭집을 차린 거예요. 경북 구미의 공단 지역에 개업을 했어요. 당시 보증금이 1,500만 원이었고 월세가 40만 원이었고 이게 10평짜리였어요. 10평. 그야말로 구멍가게였는데 공단 직원을 노리겠다 뭐 이런 노림수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당시 돈으로 시내에서 얻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. 지금 교촌치킨 위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10평짜리 통닭집이 맛있어서 입소문을 타고 이게 대박이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장사가 진짜 안 됐어요. 하루에 한두 마리 겨우 팔았대요. 당시에 치킨 한 마리가 6,000원이었는데 하루 매출이 10,000원인 거죠. 권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. 나한테 여윳돈이 몇백만 원만 있었어도 그때 그만뒀을 텐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버텼다.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. 맨날 손님 전화만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몇 명한테만이라도 좀 알려보자 싶어서 114에 전화를 걸었대요. 갑자기 114? 싶으실 텐데 90년대 초반인데 뭐 스마트폰이 있어요. 인터넷 검색이 있어요. 사람들이 번호를 모르면 다 114에 전화해서 가게 번호를 물어봤어요. 그래서 권 대표가 114에 전화를 막 하루에 20통에서 막 30통씩 해요. 교촌 통닭 번호가 뭐냐고. 114 안내원들은 아니 뭔 통닭집을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 거지?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게 안내원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뭐 요즘 말로는 소위 좀 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장에 전기세도 못 내고 가족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쩌겠어요. 그 결실로 114 콜센터에서 주문이 들어와요. 치킨 2마리. 이때가 여름이었는데 권 대표가 이게 너무 기쁘고 또 맛있게 갖다 주고 싶어서 이 치킨이 식을까봐 에어컨도 끄고 달려갔대요. 그렇게 잘 갖다 주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콜센터 직원 4명이 한 마리씩 더 사가더래요. 맛이 있었던 거죠. 이날 이렇게 해서 치킨을 총 6마리를 팔았는데 개업한 후 2년 동안 판 것 중에 이날 판 게 제일 많았다고 하네요. 그러다 결정타가 하나 터지는데 단체 손님이 온 거예요. 근데 이때 남녀 2명이 홀에서 먹고 있었대요. 이미. 이분들이 나가야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권 대표 입장에선 진짜 너무 애가 타는 거죠.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 단체 손님을 돌려보냈대요. 그리고 그 남녀 손님한텐 그냥 천천히 먹다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. 이 중에 남자분이 여기에서 큰 감동을 받고 자기가 다니는 공장에 막 입소문을 내요. 이 공장이 바로 럭키금성 구미공장, 지금의 LG TV 공장이에요. 남자분은 공단 경비팀장이었고요. 이후에 금성공장에서는 야식을 무조건 교촌통닭을 시켜 먹었대요. 그 후로 구미에서 승승장구하고 개업 5년 차를 맞이합니다.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 닭고기 공급량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. 당시 교촌에서 1kg짜리 닭을 쓰고 있었는데 500g짜리 닭밖에 구할 수가 없었어요. 문제는 이 500g짜리 닭이랑 1kg짜리 닭이 가격이 똑같았어요. 권 대표는 이때 버티자라는 심정으로 500g짜리 닭 2개를 튀겨서 넣어줘요. 재료비가 2배가 된 거죠.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웬걸? 교촌이 싸구려 닭 2마리 튀겨서 판다는 소문이 나요. 닭다리가 4개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2마리인 게 금방 티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닭 여러 마리를 똑같이 튀기는데 다리랑 날개는 2개씩만 넣고 몸통을 이리저리 작게 쪼개서 큰 한 마리처럼 보이게 만들어요. 이렇게 하니까 싸구려 닭 2마리 튀겨 판다 이런 소문은 잠잠해졌는데 닭 다리랑 날개가 계속 냉장고에 남는 거예요. 이게 아까워서 그냥 지인들 오면 튀겨주고 가족들 튀겨주고 그랬대요. 근데 이게 잔반이 안 남아요. 사람들이 닭다리랑 날개 좋아하잖아요. 바로 이때 뭔가가 권 대표의 머리를 스칩니다. 그렇게 지금 교촌의 시그니처 날개와 다리만 모합하는 콤보 메뉴가 탄생했어요.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. 97년에 30호점을 오픈하고 99년엔 150호점 그리고 2003년에 1000호점을 돌파합니다.
근데 다른 치킨집도 아니고 왜 하필 교촌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? 맛있어서? 다른 치킨도 솔직히 맛있지 않나요? 여러분, 근데 치킨 고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맛이잖아요. 근데 이 맛이라는 게 참 주관적인 거라 일단은 맛에 관한 거는 잠시 제쳐두도록 하고요. 교촌치킨의 영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교촌치킨이 매출 1위면 뭔가 가맹점 수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죠? 근데 가맹점 수는 BBQ, BHC에 이어서 3위예요. 교촌은 본사에서 가맹점 수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어요. 교촌 간판을 달면 무조건 돈 벌게 해줘야 한다. 이게 본사의 모토예요. 가맹점끼리 영업구역 안 겹치게 제한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본사에서 컨트롤하기가 쉬워져요. 관리를 해야 할 점포 수가 많지가 않으니까요. 그리고 무엇보다 매장 하나의 매출이 올라가면 우리 사장님들의 사기가 막 충전이 되겠죠? 실제로 교촌치킨 폐업률이 1% 미만입니다. 2020년에 딱 한 곳이 폐업을 했는데 이게 어딘지 왜 폐점한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직접 본사에 질문을 남겼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온 상태라서 제가 답변이 오면 댓글로 남겨둘게요. 이런 노력으로 가맹점당 연매출이 평균 6억이 넘어요.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뭐 믿음의 교촌인 거죠. 연예인 중에선 박명수님이 치킨과 연이 깊어요. 박명수님이 창업했던 치킨 브랜드가 바로 교촌치킨이었어요. 당시에 박명수님이 운영을 했던 곳이 여의도점이었는데 전국 매출 1, 2위를 찍을 정도로 진짜 잘 됐대요. 2005년 당시 월 매출이 8천에서 9천만 원이었다는데 재료비, 임대료, 인건비 이런 거를 다 제외하면 월 순수익은 한 1,0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네요. 대충 매출에서 한 13% 정도 남는 모양이에요.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만 한번 딴 길로 세울게요. 지금 교촌치킨 1위인 매장, 이 매장은 매출이 얼마나 되고 또 순수익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박명수님이 매출 1위인 매장 운영할 때 한 마리가 12,000원 정도 됐었어요. 지금은 한 마리에 한 2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걸 2005년 매출과 비교를 해서 환산을 하면 매출 1위 매장은 한 달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판다는 거거든요. 지금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촌치킨 매장 한 달 순수익은 2천만 원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. 물론 이건 제가 2005년 마진율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세요. 이외에도 교촌의 행보가 좀 특이하긴 하죠. 학교 앞에서 치킨을 나눠준 적이 있어요. 이거 저도 먹어봤는데 학교 끝나고 그 배고픈 시간에 딱 한 조각을 주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맛있어요. 초등학생들이 집 가서 바로 조르죠. 저도 엄청 졸랐어요. 간장치킨 사달라고. 이런 소소하지만 어린이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준 마케팅도 있고요. BBQ는 작은 게 경쟁력이라고 이 초소형 매장을 만들어서 배달에 집중을 하는데요. 교촌은 교촌 카페를 만들어요. 매장 크기를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. 지금에야 코로나 때문에 크게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시국이 끝나면 아마 날개를 달지 않을까 싶네요. 그리고 심지어 2등이랑 3등이 정말 미친 듯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. 소송 한 번에 1년 매출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교촌은 여기에 신경 안 쓰고 브랜드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. 완전 1등 할 수밖에 없는 판이 깔린 거죠. 지금까지 좋은 말만 했는데 사건, 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. 2015년엔 갑질 사건이 있었어요. 권 대표가 한 건 아니고 상무가 갑질을 한 건데 상무가 그런 거다 라고 말을 하기엔 이 갑질을 한 상무가 권 대표랑 육촌지간이었어요. 권 대표도 비난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. 이때 갑질을 한 상무가 이 일로 회사에서 나갔는데 다시 돌아옵니다.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했던 인사 담당자한테 보복성 인사발령을 내려요. 이것 때문에 2018년에 난리가 났었죠. 거기에 하나 더 많은 분들이 분노하신 배달료 사건도 있죠. 배달료를 따로 받는 걸 교촌에서 첫 스타트를 끊었어요. 이게 2018년에 일어난 일인데 실제로 2018년 매출액이 늘기는 늘었는데 이전보다 증가폭이 좀 작았어요. 매출에 타격이 있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권 대표는 2019년에 경영에서 손을 뗍니다. 지금은 소진세라는 분께서 교촌 F&B 대표예요. 교촌의 위기는 하나 더 있는데 영업이익이 3사 중에 꼴찌예요. 교촌치킨 전체 매출 중에 닭다리와 날개만 모아서 파는 메뉴의 비중이 60%를 차지하고 있어요. 근데 닭을 도계업체에서 처음 받아올 때 이게 다리랑 날개만 받아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. 그래서 골고루 이제 닭가슴살 같은 것까지 받아오거든요. 이렇게 되면 닭가슴살이 남겠죠. 그래서 닭가슴살이 창고에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. 이걸 재고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코로나 때문에 급식업체에서 이제 닭가슴살을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재고가 많아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손실이 늘어난 거죠. 그래서 따로 다이어터들을 위한 닭가슴살 제품들을 만들어 팔아요. 이 분야에서는 또 굽네 치킨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아예 굽네 치킨은 굽네몰이라는 걸 통해서 닭가슴살 제품을 팔고 있어요. 닭가슴살 팩, 도시락, 소시지 이런 거 파는데 저 먹어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. 교촌도 이거랑 비슷하게 하고는 있어요. 근데도 재고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영업이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BBQ와 BHC의 싸움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좀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1위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
오늘은 치킨업계 1위, 교촌치킨의 시작부터 현재 상황까지 숨가쁘게 알아봤습니다. 말하는 내내 진짜 이 치킨 먹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네요.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마녀스푼의 마녀언니였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!